제2의 LH 사태라고까지 불리고 있는데 특공 문제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별공급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좀 약자, 주거 복지를 배려하기 위한 조치였는데 또 수도권에 있는 기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행정수도를 만들었을 때 기관이 내려감으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주거복지 차원에서 배려한 정책이잖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를 일반인들이 그 전에 LH 사태로 인해서 다시 한번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느끼게 되는,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공직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보여준 현재의 문제는 주거에 대한 그런 어려움,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너무도 쉽게 얻었고 쉽게 팔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문제들은 쉽게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세종시 같은 경우에 일반인들 경쟁률이 한 153대 1, 특별 공급을 받고 있는 이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20대 1 정도. 근데 그것도 그때 수치만 그랬지 실제로는 1대1 청약이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이 관평원이 지금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을 하겠다고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약간은 누락시키면서까지 강행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문제들 속에서 결국은 총 인원 82명 중에 49명이 지금 특공의 혜택을 받았고 우리 시민들 또 국민적인 느낌은 그렇게 무리해서까지 대전에서 세종으로 가야만 했나? 지금 관평원 같은 경우에는 유성 탐림동에 있더라고요. 탐림동에서 이주 예정이 있었던 그곳까지는 20km가 채 안 돼요. 그리고 중기부 같은 경우도 그 20km가 좀 넘거든요. 채 30분이 되지 않아요. 이런 거리를 효율성을 따져서 특공까지 줘가며 배려해야 된다고 한다면 일반 국민이 그거를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이 몇이나 되겠으며, 그러니까 특공을 노리고 이주했다고밖에 보여지지 않는 그 저희가 의심스럽다는 거죠. 특공 자체가 우리 순기능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지금의 사태가 벌어진 건 관리 감독이 조금 부재했다. 전세라든지 실거주만 확인했어도 실거주를 확실하게만 확인했어도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지진 않았을 건데 그런 문제가 지금 시민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찬성. 이거는 당연히 환수가 될 수 있다면 환수되는 게 맞고요. 환수를 해야지 저는 그나마 국민들 입장에서 이런 정의가 있구나, 또 정의로움이 있구나, 이렇게 느낄 것 같아요. 저는 꼭 환수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을 정말 전면적으로 들어엎어서 해결해 놓지 않으면 이게 신뢰의 문제, 또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기본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 같아요. 국정조사. 우리 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기조와 다르게 제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 시민의 눈높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행정기관에서 그동안 보여줬던 행태에 대한 분노가 있는 것인데 그걸 그대로 행정기관에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한다? 이거는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들을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국정조사는 아무래도 불가피하지 않을까,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LH 사태 때 보여준 합동조사나 또 그 수사력 부재 또 이런 걸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진짜 국회 차원에서 정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행하는 게 국회 차원에서 하는 게 맞다. 특공 관련해서 받은 그 분양권을 다르게 활용하거나 그걸 재택수당원으로 활용됐을 때 이게 확인이 되면 바로 부당이익 환수할 수 있는 제도를 법제화시켜 놓는 거예요. 지금 그게 부당이익 환수라는 게 있지만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 누가 봐도 쉽게 인정되면 바로 환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 보완을 하는 게, 부당이익 환수가 지금 법제화가 확실하게 공고하게 되더라도 소급 적용이 어려울 거라는 예상이 되잖아요. 소급 적용이 업데이트를 앞으로 해줘. 그러니까 앞으로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 부당이익 환수 동의하고요. 중앙에 있던 분들이 이제 지역으로 내려올 때 특별 공급이 실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요. 근데 1인 1주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 있는 집을 처분을 확실하게 하고 그 뒤에도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당연히 실거주에 대한 확인을 면밀하게 해야겠죠. 대전 보문산 쪽에 목조 전망대 건립을 한다고 뉴스가 나와서
지난해 6월 대전 보문산 관광지 개발 사업에 청사진을 내놨던 대전시. 보문산 중턱에 지하 1층, 지상 4층에 50m 높이의 친환경 목조 전망대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목조 전망대 건립에 대해서 찬성인지 반대인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찬성. 네. 왜 찬성하시는 거예요? 반대. 왜 반대하시는 거예요? 찬성 먼저 말씀하세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자연의 보존이냐 아니면 발전이냐의 차이로 많이 지금 그 상충되는 의견들이 있는데, 정말 자연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면 안 해야 되겠지만 또 그렇게 된다는 결과도 없고, 이 보문산이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 숲이거든요. 전혀 그게 파괴되거나 망가지고 그 기능을 잃지 않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거는 반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지역의 랜드마크도 될 수 있고, 또 지역 관광 활성화로 인해서 원도심 활성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저도 원도심 개발, 또 특히 우리 대전의 명산인 보문산을 개발하고 또 활성화시키는 데에는 정말 100% 찬성을 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목조, 고층, 타워 같은 경우에는 당초 우리 민관 협력 논의 테이블에서 찬성하지 않은 바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분명히 회의 자료에 명시되어 있는데, 갑자기 아파트 층수로 하면 20층 가까이 되는 네네, 거라고 하더라고요. 20층 넘을 수 그거를 있죠. 산 중턱에다가 세우는 것은 환경적인 문제, 탄소 중립을 향해 나가는 이 상황 속에서 고층 빌딩이 목조라는 이유로 친환경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선행되어야 되는 과정은 친환경, 정말 친환경. 그 대전 시민의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2020년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신도심과 구도심의 지역 불균형에 대한 게 84.2%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거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월도심 활성화인데, 그걸 보문산 관광 개발로 인해서 바꿔줄 수 있다면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보고,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지금 도시숲의 가장 큰 대표적인 효과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대기 환경 정화 기능도 있고, 또 습도 유지, 기온 유지, 지역 주민들에게 또 윤택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있고, 많은 기능이 있는데,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는 거는 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가, 대전시에 좀 행정적 피해를 주는 게 아닐까,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 20년 동안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했잖아요. 그건 저는 빨리 종집을 찍어서 대전 원도심의 발전에 한 축이 되기를 좀 희망해 봅니다. 저도 어린 시절 보문산에 있는 그 그린랜드라고 했나요? 거기 바이킹도 타고 케이블카도 타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억의 공간이 다시 영광을 되찾는 것에는 정말 찬성을 하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지금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전망대가 정말 사람들이 선호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없던 곳에 갑자기 빌딩 세워졌다고 해서, 혹은 흔들다리가 생긴다고 해서 막 몰려가서 대규모 관광을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보거든요. 지금 보문산 관광단지에 가장 필요한 거는 그 동물원인 오월드나 아니면 뿌리공원이나 그 보문산의 그 관광단지를 연결해주는 그 이동수단이거든요. 지금 시민 여론조사 77%가 이동수단이 필요하다는 건 동의하고 있고, 이 이동수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모노레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미니버스를 할 것인지, 예전에 케이블카 있던 것처럼 다시 케이블카를 놓을 것인지, 여기가 지금 중지가 모아지지 않는데, 어쨌든 어떤 결과로든 있어야지만 좀 편리하게 우리 모두가 산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데는 동의를 해요. 지금까지 보문산 관광 개발이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성이 없다는 거였거든요. 그 시민들의 추억과 그 과거 그 기억으로만 인해서 이걸 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걱정 아닌 걱정과 그런 게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리적 그 위치나 보문산이란 그 특수성과 또 오월드, 또 제2의 뿌리공원, 또 이런 게 다 시너지가 합쳐진다면 경제성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보문산 활성화에 대한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추진되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섬세했으면 좋겠는 거죠. 민관위원회와 소통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된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 지적을 하고 싶지만, 큰 틀에서 보면 보문산 관광 개발은 이루어져야 원도심 그 도심 균형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공론화 과정에서 참여했던 환경단체가
대전시에 입장된 직후에 바로 성명서를 냈는데요. 고층 건물은 반대다 이게 있는데 지금 고층 건물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고층 건물 전면 백지와 또 여기에 따라서 환경에 대한 문제, 환경 보존을 더 해야 된다. 아유,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20년인데 그렇죠. 또 이런 식으로 의견이 틀어지면 정말 대전 시민들 그동안 지켜봐왔던 네, 대전 시민들은 정말 안타까움이 클 겁니다. 그래서 빨리 합의가 이루어져서 지역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